요즘에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? 뭐 사요? 이거예요. 다른 유튜버들 만나도 뭐 사면 돼요? 물어보고, 명절에 내려가잖아요? 뭐 사냐고 물어봐요. 친구한테 카톡이 오잖아요? 뭐 사냐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래서 이 사연을 보시면 답이 되실 것 같아요. 앞으로 물어보면 이 영상 링크 줄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세요. 사연을 먼저 읽어볼게요. 글 제목이 투자 시작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. 여태 경제 투자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30대 미혼입니다. 첫 직장에서 선배가 좋다는 말에 뭔지도 모른 채 CMA 계좌를 만들고 거기다 전부 넣기만 했습니다. CMA도 최근에 제 영상을 보고 발행 어음형으로 바꾸었습니다. 최근 몇 개월 동안은 가계부와 소비 패턴을 파악했습니다. 부자 아빠 책도 저번 주에야 1회 읽었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 영상과 안지양 무료 강의를 통해서 통장 정리도 했습니다. 저축은행 파킹 통장에 500만원, 정기예금 500만원, 투자 실력이 안 되니까 넣어두셨대요. CMA 여윳돈 목돈으로 6,500만원, 한투 ISA 서민형을 2월에 개설하고 연금저축 계좌도 이 글 쓰신 날 개설을 하셨대요. 그 다음에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매달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45만원입니다. 근데 이제 ISA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대략은 ETF 채권 금 정도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, 연금저축 계좌는 S&P 500에도 뭐 한해지도 있고 TR도 있고 알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, 이런 뉘앙스로 적어주셨어요. 그리고 여윳돈 6,500만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ISA 계좌를 개설을 했으니까 납입할 금액 200만원을 제한 1,800만원을 올해 여기다 넣고 연금저축도 한 560만원을 세액공제에 맞춰서 넣어볼까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남은 4,140만원 가량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답정너 같달까요?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린다 라고 해주셨어요.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90%고 제 구독자의 90%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. 제가 무료 강의 1,000원짜리 만들어 놨거든요. 1,000원짜리로 해가지고 저위험 상품도 만들어 놓고 2025년 목돈 굴리는 건 이렇게 하세요, 이런 상품도 만들어 놨어요. 근데 다들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, 첫 번째는 귀찮고, 두 번째는 강의를 듣더라도 이게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싶어요. 처음 해보는 거니까, 무서우니까. 그래서 뭐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이거 사세요, 저거 사세요, 이런 얘기 드릴 거는 전혀 아닙니다.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여서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해요. 저희 어머니도 그랬으면 좋겠고, 제 동생도 그랬으면 좋겠고, 저랑 같이 일하는 이 직원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제가 뭐 나스닥 100 투자해가지고 수익 이만큼 봤습니다, 저 똑똑한 사람입니다, 다 저 따라하세요, 이런 거 진짜 싫어요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장점 보고 단점 보고, 그다음 생각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, 한번 다른 방향으로도 보게 도와드리고,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. 이 사연도 얘기를 하자면, 첫 번째는 남들 따라서 미국 주식 뭐 S&P 500이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먼저예요.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셨든 네이버 블로그를 보셨든 뭐 책을 읽으셨든 그 컨텐츠를 발행한 사람의 상황이랑 여러분의 상황이랑 같을 확률이 낮아요. 그렇죠? 여러분도 그렇죠? 이 머니하이 영상 보면서 머니하이랑 똑같은 상황이진 않으실 거예요. 투자 경험도 다르실 거고, 저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닐 거고, 저는 이제 재테크 뭐 컨텐츠를 발행을 해야 되니까 조사도 많이 할 거잖아요. 또 소득도 일정하실 수도 있고, 저는 이제 소득이 불규칙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. 이런 것 때문에 내 상황을 먼저 판단하는 게 우선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사연에서 내 상황을 판단해보자면,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 같은 베스트셀러 책을 한 권 읽었다, 아주 좋죠. 그다음 이제 무료 강의를 들어보셨다. 이건 이제 무료 강의 들으신 분들이 지금 한 5,000명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아,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뭐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, 요 정도 공부하셨구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. 그 다음에 통장 정리를 하셨고, 투자는 전혀 안 해보신 것 같아요. ETF랑 금 뭐 이런 것들을 문장 안에서 혼용해서 쓰셨잖아요. ETF랑 금이랑 뭐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뭐 환해지, TR 이런 것도 모르시는 상태고, 디테일하게 뭔가 비교를 해보거나 이러시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자금 상황은 1, 2년 동안은 목돈 쓸 일이 없고, 그 6,500만 원 정도 이제 여유 자금이 있고 나머지 비상금이 좀 있고, 대부분 다 예금에 들어가 있으시니까 이제 내 자산이 분산돼 있지 않고 예금에 집중 투자되어 있는 거죠.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뭐 투자 성향이 어떨지, 월 소득이 일정할지 아니면 좀 등락이 있을지, 뭐 내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사연 안에서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, 내가 무슨 투자를 할지 선택지를 나열해 보시고 장단점은 어떻게 될지 한번 구분해 보시는 거예요. 머니하이 유튜브에서는 순서가 좀 있어요. 제가 그 안지양 홈페이지 커리큘럼으로도 적어놨는데, 첫 번째는 저축량을 늘리는 거예요. 그래서 목돈 굴리기 영상에서도
뭐 다달이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뭐 자동이체도 이렇게 해두시고 해놔야지 다달이 들어오는 돈들이 일정해지면서 나중에 투자를 할 때도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. 이게 기본이다. 이게 이제 1단계였죠. 근데 지금 목돈을 모으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습관은 잡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1단계는 끝이에요. 그럼 이제 2단계는 저위험 상품들 같은 단기 채권 ETF나 장외 채권이나 이런 상품들을 좀 해보시는 게 2단계입니다. 이걸 해봐야지 뭐 금리 상황이 어떻고 그럴 때마다 수익률이 조금씩 달라지고 또 이런 상품들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은 큰 리스크 없이 내가 수익률도 좀 더 가져갈 수 있고 개인정보도 안 팔아도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. 몸으로 배운다는 얘기예요. 글로 막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10,000원이라도 이제 투자해봐야지. 이게 이제 저위험 상품들이고 이런 상품들은 이 수익률도 낮고 안정성도 높은 장단점이 명확한 상품들이에요. 그 다음 넘어가서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. 포트폴리오 투자는 보통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중위험 중수익 정도를 보실 수 있어요. 제가 포트폴리오를 뭐 알려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엄청 리스크가 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. 포트폴리오 투자는 약간 방어용으로 좀 둘 수 있게 뭐 연금이나 이런 거 굴려도 뭐 30년 뒤 40년 뒤 우리 어머니가 은퇴하시고 나서 목돈을 굴린다고 해도 큰 리스크 없이 굴릴 수 있게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저위험 딱 다음 상품 정도고 중위험 중수익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장단점이 딱 나누죠.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해보게 되면은 주식 투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그냥 이제 기술주들에 막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리스크가 큰 이제 성장주에 투자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배당을 주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투자 기법이 있다고 치면은 그 기법이 리스크를 좀 많이 감당하는 건지 적게 감당하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게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분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돼 있으니까 ETF를 통해서 투자할 때보다. 그럼 이제 장단점이 간단하게 위험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수익도 점점 높아지는구나. 리스크는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고 대신 이제 좋은 점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구나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거나 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하면은 뭐 장외 채권은 장점이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. 뭐 이거 했을 때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. 이 정도는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충분히.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고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내 상황 먼저 파악하는 거 1번 2번 그 다음에 무슨 투자를 할지 선택지 이렇게 나열을 해보는 거 3번이 장단점 이제 정리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내가 자산 어떻게 굴릴지 정리가 되실 거예요. 마지막 얘기를 덧붙이자면은 첫 번째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. 사실 보통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코인 투자해가지고 부자 됐다 나스닥 뭐 이거 투자해가지고 부자 됐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 확률이 적으니까 더 가치로워 보이는 거죠. 희소하니까 가치 있어 보이고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. 그냥 어떤 투자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.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뭐 미국 주식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었습니다. 코인도 마찬가지죠.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. 그래서 뭐 남들이 지금 막 수익을 엄청 보고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간다는 건 이제 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잘 모르고 투자했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. 보통 이걸 따라서 투자하게 되는 분들은 투자 경험이 좀 적고 예적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예적금은 내가 이걸 하면은 만기 이자를 준다. 이런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. 근데 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. 왔다 갔다 해요. 투자 그래프를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정답이 있었으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예요. 예적금처럼. 이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뭐 저점에서 투자하는 건지 이제 고점에서 투자하는 건지 혹은 내가 예적금처럼 이거 하면은 반드시 수익률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지금 뭐 예전에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최고라고 했을 때도 있었고 10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도 있었고 2차 전지가 최고라고 했을 때도 있었고 또 지금은 미국 주식이 최고라고 하고 있죠. 이런 것처럼 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.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이거는 위험할 때가 언제고 이건 좋을 때가 언제다.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기 좀 괜찮은 것 같다 나쁜 것 같다 스스로 판단해보세요.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당연히 틀리겠죠. 근데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됐다 손절 집에 가야지 나는 예금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장점 단점을 좀 나눠보고 선택을 했으면 이제 쉽게 손절하지도 않을 거고 또 이제 뭐 손실 중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투자했으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
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어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거겠죠. 마지막으로 이미 그 사연에서도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답을 아시잖아요. 일단 해보는 게 맞아요. 일단 지금 해봐야 돼요. 비유를 들자면 학생이 있어요. 근데 이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학생이니까. 근데 막 펜을 고민해. 연필로 할까요? 샤프로 할까요? 1등은 연필로 하던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? 아주 답답하죠. 지금 뭐라고 하실 건가요? 이 얘기 들으면? S&P 500을 고르던 나스닥을 고르던 뭐 TR이 어떻건 뭐 해지가 어떻건 그런 건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고 지금 해야 될 거는 아주 작은 돈, 막 10,000원, 뭐 한 주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해보는 게 먼저예요. 책상에 앉는 게 먼저예요. 먼저 앉아보고 해보고 그 다음 조금씩 고쳐나가면 돼요. 큰 돈 불리기 전에 작은 돈으로 해보세요. 아마 답은 다 아실 건데 제가 한번 잔소리 해봤어요. 가끔 카페에 이렇게 좀 공감될 만한 사연이 있으면은 영상 찍어서 제 의견도 더 붙여볼게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